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은 청화백자 한 점입니다. 멋지다. 근데 딱 보자마자 우와 소리 나오는 거예요. 네, 멋집니다 정말. 이 도자기에서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그런 기품도 그럴 네. 뿐더러 이게 파란 물결이 도자기에서 일면서 문양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사각형 막 이렇게 된 게 이걸 못 봤어요. 저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김학래 씨 말씀처럼 각이 져 있습니다, 지금. 육각형인 것 같아요. 육각형이요? 육각형. 육각형, 네네네. 네. 저는 저 그 도자기 앞에 네.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서 아, 네네. 꽃을 꼽는 느낌이 꽃을. 딱 그러네. 꽃을 거기 느껴지는 거야. 와, 꽃도 이렇게 지금. 화병처럼. 지금 육면에 글, 꽃. 이야, 멋지다. 이게 어쩜 이게. 아, 진짜 멋지다. 이야, 이런 게 지금 돌리면서 나왔어요. 와, 너무 멋져. 와, 멋진데요. 세상에. 너무 멋진데요, 지금. 일단 도자기는 아, 진짜 대단하다. 예, 우리가 봤을 때 예. 도자기는 무조건 이뻐야 돼요. 그럼요. 아름다워야 맞습니다. 돼요. 네. 근데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이 돼 정말 있으면 깨끗하네요. 네. 칼라도 그대로 살아서 색도 좋고. 그대로 되어 있는 거. 예. 이야. 이경혜 씨는 여기다가 좀 꽃을 꽂아놓고 싶다라고. 꽃을 아니 아니야. 꽃을 꽂고 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여인이 떠오른다.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나비가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아, 그림이다, 그림. 그렇지 않아요? 야, 대단해. 김학래 씨는 여기다가 뭘 담고 싶으신가요? 귀한 약재. 약을 여기다가. 예, 약재 있잖아요. 영약. 오래 사는 약재. 액체로 된 약재를. 약재를. 김학래 씨는 뭐 저기 넣으시나요? 지금 용도가요. 네. 화병으로 써도 되고. 네. 고급 술을 담아서 아, 주병도 이렇게 되고. 주병으로 그렇죠. 써도 그렇죠. 그 술 한 잔 따라주면 그 술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위원님께 여쭤보죠. 꽃을 담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주로 뭘 담아서 썼습니까? 김학래 씨가 말씀 잘해주셨어요. 진짜요? 네, 사실 오늘 의뢰품은 뭐 술이나 물, 약재, 약재, 술, 물. 액체류를 담아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병이라고 그래요. 병. 네, 병. 그래서 저런 여러 면을 갖다가 각이 진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을 져서 각병이라고. 각병. 예. 아, 요즘에는 참 귀한 각병이라는 거죠. 건 따로따로 한 병씩 먹는 걸 각병이라고 하는데 각병이 나왔는데, 위원님, 이게 각병이라는 게 그러면 언제부터 제작이 된 건가요? 저러한 각병은 18세기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제작이 됐어요. 18세기 이후에. 네. 이때는 아마 청화백자를 사치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문양이나 기형이 아주 점차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였던 때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호화로운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청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기죠, 저 때가. 이런 각병도 그때 아마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러한 각병은 주로 왕실이나 양반 계층에서 아주 사용했던 아주 귀한, 그렇군요. 귀한 도자기였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각병이 18세기 정도부터 제작이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오늘 나온 의뢰품도 위원님 그 즈음에 만들었겠네요. 아, 물론 저 때가 전성기예요. 분원 전성기 때인데 오늘 나온 저런 각병은 아마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문양을 좀 볼게요. 일단 이 목 부분부터 와, 요거 뭐 요즘에 현대적으로 봐도 그죠? 디자인부터가. 예, 디자인이 야,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몸통 위쪽 부분에 그 돌려 있는 게 이제 여의두문. 여의두문. 그거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죠. 여의두문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쓰는 불교 의식구죠. 의식기구. 그래서 들고 있는 의식기구인데 그 여의의 머리 부분을 문양을 만들어서 저렇게 놓은 겁니다. 저게 여의두문이에요. 여의두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의두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씨 먼저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의두문에 여의가요. 예. 어떠한 한자를 문양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의문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의 한자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이 여의두문과 흡사한 한자는 과연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마음심, 2번 머리수, 3번 인간새, 4번 신선선.
무지 어려운 건 제일 먼저 하는구나. 자, 도움을 드릴게요. 오늘 희한하네 진짜. 자, 기분 도움 말씀. 예. 자, 이거 이제 보시니까 좀 편해졌죠? 예. 여의두문은 어떠한 한자를 형상화한 걸까요? 예. 어렵다. 정말 다 그럴싸해 보여서 예. 김현철 씨 먼저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 야, 4번. 신선선. 예. 저 이제 변이 그 이제 그 형태. 신선선. 신선선과 여의두문은 모양이 흡사하다. 자, 예. 두 분 골라주시죠. 저는 마음심하고 이게 마음심. 마음심. 마음심도 좋아. 마음심과 여의두문. 야, 이건 같이 따라와요. 부부래도 좀 나는 혹시 머리수가 머리수. 아닌가. 여의두문. 그죠? 머리 쪽이니까. 예. 머리 숫자. 그래서 머리수. 머리수 좋아요. 머리수 좋아요. 그렇습니다. 세 분이 지금 예. 처음으로 머리수 답이 나뉘어졌고 예. 머리수 이번에는 좋아요. 김현철 씨 달렸어. 불리하지 말라고 가장 예. 처음에 대답하셨습니다. 네. 자, 네. 답을 보실지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1번 마음심이죠. 마음심. 듣고 보니 진짜로 맞아요. 예. 여기 딱 나오지 않요. 듣고 점 하나 나왔어요? 찍고 여기 점 어떻게- 하나 찍고 내려오고 심자 찍은 거 그러네요. 아니요. 아이고. 이경희 씨 관찰력. 참네. 내가 이 판넬을 한번 보여드리죠. 예. 요게 어우, 이제 그러고 보니까 또. 요게 이제 아, 그렇구나. 여의의 머리 부분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전서체로 마음심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닮았다고 해서 여의는 우리가 마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렇군요. 그 여의가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사실 저러한 문양을 특히 도자기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의두문과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여의두문으로 쭉 내려오면 이게 뭔가 열매가 있는데 이거 무슨 열매일까요? 꽃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뭔가 탐스럽게 뭐가 맺혀 있는데요. 뭘까요? 네. 저게 무화가 아니? 무화가 맛있죠. 예, 맞나? 무화가. 아니. 성류 아니에요? 석류다. 석류? 한번 야.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김영애 씨는 예. 무화과라고 그러셨고 저는 이경혜 씨는 석류. 석류 같아요. 위원 이거 뭡니까 이거? 석류꽃이죠. 오, 이경혜 씨가 도자기를 석류. 아우, 성류. 석류가 네, 맞아요. 그게 석류를 의미하죠. 그린 건데 참, 그 위에 이 모- 꼭지가 올라왔잖니 이렇게 뾰족하니. 아이고, 모양이 이제 그러네, 보석을 또. 간직한 석류 주머니 같다고 해서 이제 침구나 가구, 뭐 도자기 등의 문양으로 사실 많이 사용을 했죠.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석류 속에 씨앗들이 네. 네, 빈틈없이 들어 있어서 자선번창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에 그러고 옆에 그려진 꽃은 군자를 상징하는 우리가 매화죠. 매화. 매화를 그렸고 또 나머지의 한 면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뭐 초화문 그러니까 풀꽃. 이건 이름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장식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경혜 씨가 지금 도자기와 관련돼서 척척 박사신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복자 위에 있는 이 글씨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부유할 부, 2번 쌍희, 3번 목숨수, 4번 편안할 강. 김현철 씨부터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나부터고. 아유. 어려우신가요? 목숨. 이거 판넬 보여드릴게요. 예, 판넬이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위에 있는 것은 무슨 목숨? 3번. 목숨수 있습니다. 네. 김현철 씨. 저는, 있었어요? 저는 예. 2번 하겠습니다. 쌍희. 자, 김현철 씨는 3번 목숨수, 이경혜 씨는 2번 같이 쌍희. 가요. 예, 기쁠 희가 두 개서 있어 같이 쌍희. 가요. 아, 이번에는 아이, 같이 저 가요. 목숨수가 맞는 것 같은데. 같이 가요. 예, 저 같이 가려고. 같이 하신다고요? 그 같이 가요. 자, 두 분은 여자 말 들어서 손해 볼 게 없이. 그러죠. 두 분은 쌍희. 그런데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목숨수가 맞습니다. 오, 김현철 씨. 다시 하는 맞는데 그 왜? 아유, 미안해요. 수복이네요. 익숙한데요. 수복. 예, 수복. 수복 맞죠, 위원님? 예, 수복 있어요. 오래 살라고. 네. 복 사실 받고. 저걸 보면은 두 면이 아마 수복으로 돼 있어요. 수복, 두 면이 수복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한 면이 강령으로 돼 있고. 강령. 그래서 있는 저기 이제 그 두 네. 개를 합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수복강령, 수복강령을 쓴 건데. 수복강령 하면은 뭐 한문 풀이로 하면 뭐 오래 살고 뭐 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뜻이죠. 그래서 절한 무늬는 주로 이제 가구나 도자기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복을 기원하면서
새겼던 문양들이에요. 예. 위원님, 제작 수준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말씀 잘하셨어요. 사실 제작성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기술도 아주 상당히 높게 발달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나 장비도 아주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냥 각병을 만드는 게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네. 당시에는 병의 각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죠.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의뢰품도 관여에서 제작된 각병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관여에서. 그래서 각 면도 균형 있게 잘 잡혀 있고 정직성 면도 아주 훌륭하게 뛰어나죠. 거기다가 이제 코발트도 그림 문양도 아주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학래 씨가 처음 보자마자 저 물건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 모션을 주시는데 저도 감동이 됐어요. 사실 네, 이런 네. 부분인데, 네.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검증의 시간 드립니다. 이런 각병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원래 청아백자의 각병은 원래 귀하죠. 아, 귀하군요. 네, 원래 귀한데 여러 가지 오늘 의뢰품은 여러 가지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 더욱 더 귀합니다. 자, 이경희 씨. 상당히 귀한 거죠. 네, 이경희 씨? 저는 이 각병하고 일반 병하고의 가치 차이가 있나요? 이런 그림 들어갈 때? 같은 조건일 때. 네. 무슨 문양이나 뭐 이런 다들 좀 색깔에 같은 네. 조건일 때 아무래도 30% 이상, 30% 이상. 50% 가까이. 각병이 더 그렇게 높습니다.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철 씨. 지금 저 이제 각병이요. 각이 지금 육각입니다, 육각. 육각이죠. 네. 육각은 여섯 각이라는 표현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칠각, 팔각, 구각 이러면은 더 비쌉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병하면은 4각, 6각, 8각 정도로 사실 있는데 예. 각이 얼마가 있던 간에 그것은 별 의미는 없어요. 아유, 얼마나 아니, 저 질문은 물건이 어렵게 했는데 의미가 아름답게 없다고 보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리하는 부분이 아, 이것도 있어요. 물어보시죠. 없어요? 수리. 수리는 없고 수리 없습니다. 단 지금 아쉬운 게 아쉬운 게. 이게 마지막에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물꼭지 주둥아리 끝에 주둥아리 예. 끝에. 거기에 약간 그 금이 있어요. 아, 금이 좀 있습니다. 약간 금이 있는데 사실 그게 이쪽에네. 상당히 아쉬워요. 그게. 예, 그것만 아니었다면은 뭐 이쪽에 금이 있네요. 아,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는. 안 보이죠. 네. 예. 그 얘기를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정가가 왔다 갔다 하면. 맞아. 잘 자, 보셨어.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세 분 마음의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감정단 세 분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죠. 김학래 씨 1억 8천만, 이경일 씨 1억 7천만, 김현철 씨 억대는 그거 안 됩니다. 안 그거 되죠. 정확히 안 쓰셔야 돼요. 야, 정확히. 억대면은 무지한데. 추가하겠습니다. 예. 2억? 대자 빼실 건가요? 요거는 뺄게요. 근사치로 가니까. 김현철 씨가 가장 높은 2억 쓰셨습니다. 2억.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진품, 명품 저도 말이죠. 출연을 많이 좀 해봤는데 네. 저런 작품 처음 봤고요. 보기 드물죠. 네. 지금 말이죠. 저희가 저 작품을 본 게 운이 좋은 겁니다. 저 작품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작품 아닙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에? 소더비. 그런데 가야지만 가끔 나와서 경매하고 난리가 날 죄송한데 작품이에요. 우리 문화유산은 해외로 예. 반출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 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작품. 대단한 작품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예. 자, 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자, 과연 이 청아백자 각병의 추정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자, 10만 단위, 10만 단위 넘어가니까 10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5천만, 억 단위, 얼마입니까? 억 단위, 1억 5천입니다. 와, 이경희 씨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저러한 각병이 상당히 귀합니다, 진짜. 시중에서 볼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네, 거기다가 도자기의 균형도 좋지, 형태도 뭐 어디 나무랄 데 없지, 그러니까 희소성이 좋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약간의 그 구연부에 한 약간의 흠이 있어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흠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우리가 평가하기 조금 아쉬워서 내가 조금 낮게 이렇게 한 건데 만약에 그것만 없었다면은 뭐 우리 저거에 뭐 한 20% 가까이 이상만 높게 평가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아백자 각병 함께 하셨습니다.